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권의 소설을 통해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가 중심이지만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죄책감과 상실, 그리고 정의에 대한 물음이 차분하면서도 날카롭게 펼쳐지죠.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미나토 가나에의 고백입니다. 이 작품은 한 중학교 교사의 고백으로 시작되며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작품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백의 저자 미나토 가나에는 1973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한동안 사회생활을 하다 30세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고 2007년 제29회 소설 추리 신인상에 성직자가 수상하면서 본격적으로 추리소설 작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고백으로 2008년 서점대상을 수상하면서 일약 일본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되죠. 그녀의 작품은 범죄, 복수, 사회적 무관심 같은 어두운 주제를 다루지만 자극보다는 인간 심리의 복잡성과 모순을 섬세하게 파고드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미나토 가나에는 종종 어둠의 작가 혹은 일상의 틈을 파고드는 이야기꾼이라고 불리며 고백, 속죄, 소녀 등 여러 작품이 영화나 드라마로도 제작될 만큼 깊은 울림과 대중성을 동시에 지닌 작가입니다. 이야기는 한 중학교 교사의 마지막 수업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모리구치 유코. 퇴직을 앞둔 그녀는 평범한 작별 인사가 아닌 충격적인 고백으로 교실을 뒤흔듭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올해 3월 내 딸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이 교실에 있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으로 시작된 이 소설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그날 교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의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독자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 그 주변 인물들의 시선으로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그러나 전혀 다르게 마주하게 됩니다. 교사의 슬픔과 분노, 죄를 저지른 학생들의 왜곡된 심리, 그리고 이 사회가 만든 무관심과 허술한 정의가 얽히고 꼬이면서 이야기의 무게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소설은 각 장마다 서술자가 바뀌는 독특한 구조를 통해 한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인물의 시선과 진실을 들춰냅니다.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독자는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죠. 고백은 단순한 범죄 소설이 아니라 죄와 벌, 복수와 구원에 대한 철저한 심리극입니다. 다음으로 인상 깊은 장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직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경찰에 진상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A와 B의 처벌을 법에 맡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인은 있었지만 직접 죽이지는 않은 A, 살인은 없었지만 직접 죽이게 된 B. 경찰에 출두시켜도 둘 다 시설에 들어가기는커녕 보호관찰 처분, 사실상의 무죄의 방면이 될 게 뻔합니다. A를 감전시켜 죽여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B를 익사시켜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짓을 해도 만화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자신의 죄를 반성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생명의 무게와 소중함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것을 안 후에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닫고 그 죄를 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일본인은 예로부터 재료의 맛을 즐길 줄 아는 민감한 혀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달콤한 카레를 먹으나 매콤한 카레를 먹으나 맛을 구별하지 못하는 아이가 늘고 있다고 해요. 아연 부족이 일으키는 미각장애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혀, 아니 A와 B의 혀는 어떨까요? 우유 전부 마신 것 같았는데 혹시 비릿하거나 이상한 맛이 난다거나 하는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나요?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종이팩에 든 우유라 가능했던 일이지만 저는 두 사람 우유에 오늘 아침에 갓 채취한 혈액을 섞어 놓았어요. 제 피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착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담아 세상을 바꾸는 철부지 선생님, 사쿠라노미야 마사요시 선생님을 본받으라는 뜻에서 그 피를 몰래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눈치챈 모양이군요. 효과는 바로 알 수 없습니다. 부디 두세 달 후에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효과가 있다면 통상 5년에서 10년이라고 하니 그동안 차분히 생명의 무게와 소중함을 실감해보세요. 이 장면은 모리구치 유코가 교사로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결단을 내린 순간입니다. 그녀는 법을 믿지 않았고 감정적인 분노에 몸을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방식으로 복수를 설계했습니다. 생명을 빼앗긴 고통, 그 무게를 단지 처벌이 아니라 경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 복수는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철저하게,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 실행됩니다. 어느 날 모든 아이들의 휴대전화에 이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쉬아에게 천벌을, 제재 포인트를 모아라. 발신자는 선생님의 고백이 끝나고 받았던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제재 포인트라는 것은 쉬아를 괴롭히는 행동을 말하는데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연락처에 보고를 하면 포인트를 받고 매주 토요일에 집계해서 학급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사람은 다음 주부터 살인자와 같은 편으로 간주해 똑같이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쉬아를 동정할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유치하기 짝이 없어 저는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아이는 거의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방과 후 얌전하고 마음 여린 미술부 유카리와 사키가 쉬아의 신발장에 우유팩을 넣은 다음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들까지 참가하고 있다면 포인트가 제로인 사람은 나뿐일지도 몰라.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나름대로 각오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포인트 제로인 아이가 저 말고도 아직 여럿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상해진 게 아니었구나. 구원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고백의 또 다른 층위를 보여줍니다. 복수는 더 이상 교사와 가해자 사이의 일이 아닙니다. 익명성과 집단심리, 도덕이라는 이름 아래 아이들 사이에서 또 다른 폭력이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를 가장한 사회적 린치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미즈키는 어쩌면 우리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닌 무력하게 지켜보는 방관자. 이 소설이 무서운 건 그 방관자의 감정마저 너무 익숙하고 현실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고백은 단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작은 폭력들이 얼마나 쉽게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묻습니다. 직접 행하는 복수는 정당한가? 과연 공평한 법이란 무엇인가?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한 권의 책을 통해 마음의 깊은 곳을 함께 들여다보길 바랍니다.